자, 여기서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세월을 함께했던 사람이 또 있죠. 김막업 요리연구가인데, 자, 과거 이제 왕조 시절에는 뭐 대령 숙수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만, 이분이 김막업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야말로 지근거리에서 또 입맛을 다 이렇게 또 맞춰서 했던 얘기가 화제가 됐는데, 이분이 모 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 흥미있는 대목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먼저 전 청와대 요리연구가 김막업 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간저에서 함께 지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눈 적은 거의 없다. 박 전 대통령 차갑다고 해야 하나? 그런 적이 없어요. 웬만하면 인터폰으로 다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 전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속을 안 내보이고 싶어 한다. 사람과 대면하거나 말씀하는 걸 싫어한다. 티슈를 다 쓰면 방문 앞 복도에 빈갑을 내놓는다. 이렇게 자, 저 얘기했어요. 얘기 화제가 된 게 티슈를 다 쓰면 방문 앞 복도에 빈갑만 내놓는다. 원래 그 전혜옥 전 의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샴푸도 이미 다 단종된 거. 그런 것만 또 박 전 대통령이 쓴다. 취향이 참 독특하다 이런 얘기했는데, 자, 이 인터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오늘 그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이 김막업 씨가 사실 그 알려지기로는 이 관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같이 잠을 자는 사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제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곁에서 바로 보좌를 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는데, 물론 뭐 윤전수 씨도 가끔씩은 자고 갔다고 합니다만, 네. 어차피 본인의 그 곁에서 모든 걸 지금 다 지금 그 처리해주는 그러한 그 이 집사 노릇을 하신 분한테도 이 속내를 털어놓지 않았다는 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이 사람을 대하는 기준 자체가 엄격했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김막업 씨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은 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대표 시절에 그때 아마 자신이 하는 요리 그 무슨 행사에 같이 그렇게 알게 돼서 아마 들어갔다고 그래요. 네. 들어가는데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최순실 씨한테는 곁을 내주고 최순실 씨가 소개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곁을 내주는데, 예를 들면 박채윤 씨 같은 경우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관저에 침실까지 들어가서 옛날 그 11.6 이후에 상당히 심적 고통을 겪었던 부분을 다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손잡고 울기도 손잡고 하고. 울기도 하고. 예. 그런 걸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자신의 그 속내를 털어놓고 한 사람을 정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최순실 씨가 그 소개한 사람한테는 속내를 털어놓되 이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같이 그 한 지붕 밑에서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곁을 내주지 않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나름대로는 참 독특한 사람을 대하는 그런 그 습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런 비극적 사태까지도 잉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자, 그거를 이- 잠깐만요. 그거를 참 이제 표현을 네. 우아하게 이제 자 교수는 하신 거냐. 독특한. 네네. 근데 예전에 저는 갑자기 노태우 그 전 대통령의 탑 그 대선 과정에서 탑쓰려고 보니까 보통 사람의 시대였거든요. 그랬죠. 그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반전의 효과를 가져오고 권위주의와 그다음에 서민생활 보통 사람의 시대, 요 두 개를 대별을 하기 위해서 예. 보통 사람의 시대를 쓴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판했던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네. 권위주의의 대표적인 산물이다. 이 지점이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삶의 조건에서 그다음에 가구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주변들이 알고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국민을 속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대통령 후보의 위험성들을 다시 한번 이 시기에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이렇게 네. 양해 사장의 또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고요. 김막업 씨 요리연구소가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전기절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함께 지낼 때 그분,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은 늘 전기절약하세요라고 했어요. 해외 순방을 떠날 때도 이제 좀 쉬세요. 전기불 끄는 거 잊지 마세요. 단 2마디 해요. 단 2마디.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서 전기 얘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자, 해외 순방을 나갈 때도 전기 절약을 얘기했다던 박 전 대통령이 순방 때 큰 거울이 달린 화장대를 들고 나갔다는 얘기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이다, 그건. 네, 삼성동에 써왔던 110V 옛날 스탠드를
꼭 들고 갔다. 거울이 아니라 그 스탠드를 들고 갔다.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110V 전구가 귀해서 수소문에서 몇 상자를 구해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저 뉴스를 보는 분 중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11.6 때 전두환 전 당시 합수부장이 그 침실에 갔을 때 이 변기에 벽돌이 들어가 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물을 절약하려고 했다. 예, 그랬다고 그랬죠. 그 절약 그래서 정신이라든가 아까 그런 것은 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습성은 어쨌든 아버지의 그런 전략 정신. 그때 아버지가 대통령이 돼서 뭐 우리 경제 부흥을 일으키는 큰 기여를 했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자라면서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나중에 들어왔는데 공부 좀 하려면 어머니가 늘 뭐 전기다는데 왜 공부하느냐, 낮에지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박 전 대통령도 아버지로부터 그런 전략 정신은 몸에 배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 110V 이런 그 스탠드까지 꼭 또 그렇게 싸가지고 영국의 해외 참 순방까지 갈 때 특이합니다. 예. 가지고 간 건 참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110V는 220V에 비해서 옛날 거기 때문에 물건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이거를 또 사갔다. 수소문에서 몇 상자를 구해서 사갔다. 참 이런 얘기 어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만갑 씨 얘기 중에 또 재밌는 얘기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런 얘기 또 했네요. 네, 당초 현관에 슬리퍼 6컬레를 놔뒀는데 얼마 뒤에 치워버렸어요. 유리문 안으로, 그러니까 내실이죠. 유리문 안으로는 손님이 거의 안 들어왔다. 딱 한 명 예외가 있었는데 바로 기치료 할머니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외부 일정이 없으면 머리 손질이나 화장을 안 합니다. 내실에서는 머리를 뒤로 묶고 두건을 쓰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허구한 날 앉아 계시니까 다리가 부어서 고무줄 없는 양말을 신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만갑 저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관저가 생긴 게 안에가 구조가 안에는 이제 내실이 있고 이 네. 내실을 유리문으로 이렇게 좀 가려놨는데 그 내실에는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통령과 김만갑 저분만 두 사람이 들어들었고 그 밖에 내실 바깥쪽에는 이제 사무실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식당도 있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 내실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뭐 슬리퍼를 한 6컬레 준비해뒀었는데 오늘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중에 치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다만 이제 2014년부터는 최순실 씨가 주말마다 들어왔고 문고리 3인방과 회의를 한 거는 그거는 그 이전에 왜 채널A에서 단독으로 인터뷰했던 예, 그 유명한 한상훈 조리장. 조리장하고 얘기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그 내실까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관저에 와서 식당이나 뭐 이런 데서 그 문고리 3인방과 회의를 하고 국정에 개입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김만갑 요리 연구가 얘기에 따르면 저런 얘기, 내실의 모습, 네. 뭐 고무줄 없는 양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 이제부터는요. 혼밥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혼밥 얘기 중에 식사를 혼자 하면서 중국 드라마는 자주 보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내실에서 TV를 보는 것 같지는 않았다. 아침에 신문을 문 앞에 갖다 놓으면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편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최순실 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2014년부터 거의 주말마다 들어왔다. 사무실에서 3인방 모아놓고 회의 같은 거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가끔 참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얘기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한상훈 전 조리장. 여성동아와 채널A가 단독 보도에서 지난 연말 때 아주 큰 화제가 됐던 얘기인데 일치하고 있죠? 네, 바로 그 얘기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초에 들어와서 까지도 들어왔죠. 항상 그래요. 일요일 날은 항상 이제 들어올 거라고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따로 이제 또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보통 들어오는 시간이 한 4, 5시쯤 들어와서 딱 이제 들어오면은 3인방이라고 그러죠. 3인방 보통 한 7시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식사가 6시에 들어가면 대통령 식사는 이제 가족 식당에서 드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간식을 또 이제 준비해주고 그래서 대통령이 같이 뭐 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제가 짐작을 하는 거죠. 네, 아마 이 일요 회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에서도 아마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 국정농단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때 나온 유명한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죠. 바로 김밥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김밥을 이제 한 줄 정도랑 같이 이렇게 먹고 이제 한 두세 줄을 항상 싸달라고 했죠. 뭐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김밥 싸갔던 게 정유라 주려고 가져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항상 그러니까 기본은 준비해놔. 단무지, 우엉, 소세지, 뭐야 그거 햄, 그 세 가지 준비하고 있는 거에다가 이제. 네, 지금 보면 결국 이 한 조리장과 이 김마과 할머니 얘기가 일치합니다. 자, 네. 김밥을 싸달라고 한 것도 맞고 이 사람들이 모두 회의를 한 것도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 김마과 할머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순실 씨 김밥 싸달라고 한 거 맞는데 최순실 씨 성격이 포악해 보였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뭐 갑질 얘기하고 싸달라고 그래놓고 막상 가면 안 먹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김학업 씨도 이 한눈에 알아본 그 최순실 씨의 성정을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동안 몰랐을까요? 저는 안타깝다는 포악하다는 표현을 예, 썼습니다. 포악하다는 정도로 이렇게 포악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뭐 이 최근에 보도에 따라서 또 이 김학업 씨가 이렇게 단어를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지금 그 최순실 씨가 돌아서 자신이 마치 대통령인 양 지금 이제 대통령 조리사에게 갑질을 행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처음에는 사실 뭐 김밥도 원래는 이 바깥에 있는 김밥을 사오다가 그것이 맛이 없다고 해서 유명업체 김밥 사다 줬더니 그러니까 조리장 보고 직접 싸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싸놓고도 어떤 경우도 갖고 가지도 않고요. 그러면 조리장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화가 많이 났겠죠. 그 지금 조리장하고 김마읍 씨하고 지금 그 정원에서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이 네. 이 그 최순실 씨가 매주 일요일 날 들어와서 3인방과의 회의를 대통령 따로 한 것처럼 조리장은 이야기했는데 김마읍 씨 이야기로는 대통령도 가끔씩 거기 참석했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 대목이 상당히 좀 앞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순실 씨가 자신이 사실 뽑아서 임명하긴 그 문고리 3인방들과 이 국정농단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본인도 직접 거기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그런 참석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고리 3인방에게는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묵시적인 지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김마급 씨 이 증언 자체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하나의 쟁점으로 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김마갑 씨. 이런 얘기는 이제 본인의 주장일 수도 있는데 세월호 7시간의 행적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세월호 사건 때 7시간 행적이 어떠니 온갖 말들이 있었지만 그냥 평소처럼 내실에 계셨던 겁니다. 얘기를 하면서요. 그날은 외부 일정이 없어서 아침에 미용사가 안 왔습니다. 오후에 재난본부에 가기 위해서 미용사를 불렀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부분은 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마갑 씨 말에 의하면은 평소에 그 외부 일정이 없을 때는 미용사를 안 물렸다니까 올린 머리도 안 하고 그냥 머리를 묶고 위에 두건을 쓰고 그렇게 이제 내실에 있었다, 관저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세월호 때도 그러면은 그 어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내실에 계속 있었다는 건데 네네. 이게 그러면은 당시 대통령께서는 사무 공간에서 사무를 보고 있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윤전추 전 행정관도 자기가 뭐 서류 같은 거 갖다 주고 사무 공간에서 일을 했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김마법 씨가 지금 내실과 관저의 사무실과를 혼돈을 해서 인터뷰에 응했을 수는 있는데 이 사무 공간이 아니라 정말 내실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저에게는 굉장히 박 전 대통령의 말과 안 맞는 부분이죠. 네, 저 부분도 이제 혹시 재판에 참고인으로 증언을 할 날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김마갑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본인이 마지막으로 나눈 말이다 라면서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님 주위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이젠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편히 지내시오라고 했죠. 그분이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이 대목이 좀 와닿습니다. 못 배운 나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라는 말로 이 인터뷰를 마무리했거든요. 자, 양 이사장하고 우리 고 교수님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저는 이 김막업 씨 이런 인터뷰를 보면서 박 전 대통령이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네. 아주 뭐랄까요, 좀 의구심도 들고 좀 여러 가지 소외가 느껴지는데 또 김막업 씨의 그러한 여러 가지 증언들로 보면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진짜 국정농단 하도록 허락해 주었구나. 네. 매주 토요일 날 와서 최핵심 그 참모인 세 사람하고 늘 회의를 하도록 허락을 해준 거고 가끔 또 회의까지 참석했다고 본다면은 본인이 국정농단에서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못 배운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었다라는 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럼 저는 뭐 못 배운 나보다 더 불행했다고 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공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이모나 우리 엄마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큰엄마라고 불렀다. 딸 같은 최순실이었던 거죠. 또 하나의 가족이었다는 생각으로 또 말씀을 맺으셨고요. 자, 김막업 요리사의 증언까지 얘기를 나눴습니다.